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로봇 목숨 건 투자에 외국인이 몰래 쓸어 담는 이 주식 50배 더 대박 납니다. 과연 삼성 로봇에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6,9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부터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모두 정리를 해놨으니까 100%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로봇 목숨 건 투자에 외국인이 몰래 쓸어 담는 이 주식 50배 더 대박 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이 로봇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데 삼성만 목숨 거는 게 아니죠. 뭔 소리냐? 이번에 미래산업 선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AI,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선점 총력을 발표를 했고요. 이번 10일 차세대 반도체와 AI, 그리고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에 선점하는 데 총력을 해야 된다 강조를 했습니다. 왜? 과학기술과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미래뿐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과학기술 수준이 곧 그 나라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딸리면 그 나라 수준도 딸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첨단 과학기술 및 디지털 혁신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언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들어봤죠? 뭐 차세대 반도체, AI, 모빌리티 뭐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냐?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를 7년 만에 참석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도 거의 안 했었는데 여기를 7년 만에 참석을 해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에 대한 부분인 건데, 아니 여기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로봇 얘기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했던 얘기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은 과거 얘기입니다. 로봇 세계 3대 강국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한다라는 부분이고요. 2022년 5월 3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8개월 전에 정부가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초격차 확보를 통해 뭐를 로봇 산업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AI 반도체 배터리는 무엇을 위한 기반이다? 바로 로봇을 위한 기반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뜻은 뭐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반도체와 AI 모빌리티, 이 미래 산업은 뭐다? 결국 로봇을 위한 기반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미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2027년까지 제조 현장의 로봇 개발 및 보급 진행, 산업 현장의 제조 안전 로봇 1만 대 보급 추진 발표를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 플러스 알파로 그냥 로봇만 주면 되니? 법도 바꿔줘야지. 로봇 등 새로운 산업 분야 관련 법률과 정부 규제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얘기한 게 뭐냐? 반도체, AI, 배터리, 모빌리티의 개발 또는 선점, 투자는 무엇을 위한 거다? 로봇 산업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뜻은 뭐냐? 알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상당히 로봇 산업에 대한 집중,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 투자 충분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누가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대한 진출을 좀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 겁니다. 일단 로봇 판매가 6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한 대에서 6대가 된 거, 10대에서 60대가 된 거, 이게 한 대에서 6대 됐든 10대에서 60대가 됐든 어쨌든 6배가 증가했다는 거는 그만큼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로봇 판매 6배 증가를 했고요. 삼성, LG, KT 로봇 사업 본궤도에 오릅니다. 서빙 로봇 등 현장 배치가 되면서 삼성전자, LG전자 대기업들의 신성장 동력 로봇 사업 본격화가 지금 출사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그냥 기대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로봇을 쓸 수 있게끔 현장 배치를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죠. 이 서브 로봇 아시겠지만 토탈 솔루션 업체 RGT는 서빙 로봇 서봇 판매가 전년 대비 568% 대략 6배가량 폭증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 지금 서빙 로봇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구나. 1년 전보다. 왜 그러냐 하니까 코로나19 영향 수요가 급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 다 서빙하고 사람이 했었는데 사실상 임금도 오르고 플러스 사람이 구해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냥 로봇 렌탈해서 쓰자. 로봇 쓰는 게 낫겠다. 또는 로봇을 사서 쓰자. 사람보다 낫겠다. 해서 로봇에 대한 판매가 거의 6배가량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KT도 마찬가지입니다. KT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와 손을 잡고 서비스를 아파트, 리조트 등으로 넓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내가 아닙니다. 건물 내에서 돌아다닐게요가 아니라 실외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리조트 밖을 돌아다니면서 배달을 하는 로봇을 만들겠다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방역 로봇이나 호텔 로봇 같은 로봇을 자체 개발 진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CES 2023에서 로봇 발표도 하고 국내 로봇 기업 투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아니 이런 얘기는 솔직히 몇 번 봤다. 그리고 삼성 로봇 투자 얘기도 몇 번 봤다. 근데 또 올라가고 또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슈가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왜 올라가야 하나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곧 2대주주 공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순 지분 투자 이상의 의미다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삼성전자가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10.3%가 언제 1월 20일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 상장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상장한 줄 알아요. 상장 안 했습니다. 거의 플러스 알파로 지금 공시가 나왔냐? 공시도 안 나왔습니다. 언제 상장이 되는 날 2대주주 공시가 뜨게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대주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삼성전자 지분 투자 이슈가 잠시 쉬어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다시금 삼성전자 로봇 인수합병 기대감이 폭증하지 않겠느냐. 1월 20일에 2대주주 삼성전자 공시가 뜨는 순간 지금 살짝 쉬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라든가 로봇 이슈가 뜰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다 우리는 이 두 번째 파동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와 연관된 로봇 기업이라든가 삼성 전신에 그러니까 삼성에서 나왔거나 뭐 삼성 벤처 기업이거나 삼성이 투자한 기업이거나 이런 로봇 기업이나 아니면 삼성과 같이 협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삼성이 뭐 OEM을 맡기거나 생산을 맡겼던 로봇 기업이라든가 이런 이 중에 하나라도 엮이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수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 20일 전후로 이 공시가 뜨거나 뜬 후 전후로 로봇 이슈 기대감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1월 20일 삼성전자의 제2대주주 공시가 뜨게 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수혜라든가 이슈가 나올 수 있겠네요.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분명히 이번에 삼성이 로봇 투자한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이 뭐 더 투자할 수 있을까요? 또는 원래 투자를 했었나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삼성이 더 투자한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급등하고 상승하는 건데 이러고 말면 어떡합니까? 라는 걱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투자를 했었어야 앞으로도 계속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투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하지 않지만 공식적으로 뭐다? 공모를 통해서 투자해주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이고요. 처음이 아닌 로봇 투자입니다. 삼성이 지원한 자율주행 로봇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삼성전자의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으로 육성한 스타트업 기업 뉴빌리티가 뉴빌리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KT가 같이 협업한 KT가 실외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와 손을 잡았다고 했죠. 그 뉴빌리티를 누가 키웠다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그 뉴빌리티를 삼성전자 실외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으로 육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CES 2023 스마트 시티 부분 혁신상 수상을 했고요.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로봇 유비는 인공지능 기반 장애물 인식, 회피하는 주행 능력 기술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말 그대로 장애물을 잘 피하고 인식을 잘 해서 사고 날 일이 없고 사실 배달을 하다가도 문제가 생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를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기술력이 대단하다, 잘 만들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어떻게 하냐? 2달 동안 인천 연수구 연세대 국제 캠퍼스에서 1,000원짜리 배달 기사로 활동을 했고요.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좀 뜸했지만 전체 주분의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뉴비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뉴비가 이제 뉴빌리티 로봇 이름이죠. 그 정도로 쓸만하고 사실상 1,000원 이상의 가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삼성전자는 이미 뉴빌리티라는 로봇을 이 로봇 기업을 키워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스타트업 로봇 기업 지속 투자 및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형태가 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시랩 아웃사이드가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랩 아웃사이드가 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시랩 아웃사이드입니다. 삼성전자가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전이고요. 법인 등록 그리고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공모를 하는 거예요. 와, 우리 기술력 진짜 좋은데 돈 좀 투자해주고 잘 클 수 있게 좀 도와줘 삼성전자야 하는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시랩 아웃사이드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지분 없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야 너네 지분 내놔 지분 10% 내놓으면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아예 지분 투자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최대 그냥 1억 사업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고요. 전용 업무 공간, 그러니까 사무실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팔면 될까? 판로 개척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투자 유치 기회도 만들어줍니다. 몇 년 동안? 1년 동안 지원이 되는 거죠. 사실상 지분도 원하지 않는데 이 정도로 해준다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아니 그럼 뉴빌리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만든 시랩 인사이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사이드는 뭐냐면은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거고요. 인사이드는 뭐냐면은 내부에서 만든 기업을 투자하는 게 인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시랩 인사이드를 2021년에 도입을 했고 삼성전자 사내벤처가 시랩 인사이드 출신으로 전기차 충전 로봇 개발 기업 에바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CES 2023 혁신상 3관왕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사이드를 통해서도 뭐다? 전기차 충전 로봇 개발 기업을 투자를 해서 성공을 시켰구나. 삼성전자는 이 방식이 좀 달랐던 거지 로봇 기업에 열심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다. 원래부터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뭐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로봇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겠구나. 뭐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구나. 확인했습니다. 아니 근데요. 로봇을 삼성만 만듭니까? 또는 로봇에 삼성만 투자합니까? 아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맞습니다. 삼성보다 먼저 로봇 투자를 시작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G전자죠. LG전자는 미리미리 투자를 해놨어요. 로봇의 진심인 LG전자고요. 4년간 투자 성과를 살펴본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018년 취임 직후 로봇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로보티즈에 90억, 아크릴에 20억, 미국 보사노바 로보틱스에 39억, 제일 큰 로보스타에 881억 원을 지분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는 이 지분 20%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13.4%를 추가해 경영권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로보스타에 좀 사랑과 관심을 많이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비하면 정말 빠른 속도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LG그룹이 삼성전자보다 먼저 로봇에 좀 투자에 진심으로 좀 다가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로봇 투자의 선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투자한 기업이 무슨 기업이길래 투자를 했나요? 또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LG전자 로봇의 진심입니다. 일단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고 있으며 LG전자를 포함한 주요 고객사에게 맞춤형 제품을 납품합니다.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협동 로봇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뭐 무인 공장이라든가 이런 산업용 로봇이 필요할 때 로보스타의 성장성이 충분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LG전자에 들어가는 이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 자체도 로보스타 거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로보티즈는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와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합니다. 액추에이터가 뭔가요? 로봇 전용 구동 장치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G전자 서비스 로봇 협력 파트너가 로보티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LG전자는 보통 지금 인수한 기업들을 다 이 LG전자에서 만든 로봇 내부에다가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크릴이 뭔가요? 아크릴은 로봇 느낌이 안 나는데 아크릴은 AI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래서 조나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감성인식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인식 분야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돌봄 로봇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봄 로봇이 뭡니까? 말 그대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좀 돌볼 수 있는 로봇을 우리는 돌봄 로봇이라 부르는데 그 로봇이 나중에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표정을 보거나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감성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운에 좀 슬프겠다. 슬프면 이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줘야지 화가 났네. 뭐가 어떻네 저렇네. 충분히 로봇과 시너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크릴에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사노바는 월마트에 로봇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력을 믿고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는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더 먼저 몇 년 먼저 로봇에 진심을 다해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LG전자는 진짜 로봇의 진심이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뭐 이것뿐밖에 없으니까 아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왜? LG전자 그동안 47년 동안 TV를 만들었던 구미 공장을 이제는 47년을 로봇으로 이 TV 공장으로 살았으면 앞으로는 더 혁신적이고 성장성 있는 산업으로 교체해 줄게. 공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미 LG전자 이제는 로봇 생산 기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로봇 만들지 말라는 거는 주요 산업 그리고 중심 산업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반세기 가까이, 거의 50년 가까이 TV를 생산해온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LG전자 구미 사업장이 로봇 생산 기지로 변경 예정입니다. TV라든가 주력 생산 제품에 미래 성장 동력인 로봇을 추가하고 사업장 이름도 구미 사업장이 아니라 구미 퓨처파크로 명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다? TV를 생산 안 하고 로봇을 생산하는 정말 미래 파크, 미래의 공원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 A1 공장에 로봇 생산 라인을 신설하고 2022년 12월부터 약 한 달 전이죠. 가동을 시작했고 LG의 중심 로봇입니다. 매출을 제일 많이 그리고 매출을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이 클로이 로봇을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가 로봇의 진심인데 그 진심 로봇의 중심인 클로이를 구미산업단지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를 그만두게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가 싫은 게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LG전자 클로이 라인업 6종을 구미 사업장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요. 로봇 생산 비중과 고용 창출이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다? LG전자가 반세기 가까이 TV를 만든 공장에 이제는 로봇 생산 기지로 변화를 시켰다. 로봇에 그만큼 진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넘어서서 더 미래를 보고 로봇에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 이겁니다. LG전자 치킨 로봇이고요. LG전자가 치킨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합니다.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가? 무인화가. 치킨을 사람 대신에 로봇이 튀기 시작한다. 배달도 로봇이 한다. 서비스도 로봇이 한다. 그럼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는 치킨집을 차리면 사장은 그냥 출근할 필요가 없고요. 로봇만 안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알아서 결제되고 알아서 서비스하고 알아서 배달하고 알아서 치킨까지 튀기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는 그게 치킨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으로 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LG전자가 조직 개편을 통해 이지 로봇 프로젝트를 조직을 신설을 했고요. 치킨 로봇 서비스 사업 본격화에 들어갑니다. 닭 종류를 고려해서 뭐 닭이 뭐 어린 닭일 수도 있고 또는 큰 닭일 수도 있고 어떤 닭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소비자 입맛에 맞는 조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정해진 시간과 온도에 맞춰 치킨 요리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잠깐 한눈 팔거나 그러면 알람이 울려도 이 치킨 튀기는 걸 조금 늦게 꺼내거나 일찍 꺼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봇은 뭐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온도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든 치킨보다도 더 맛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식품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AI와 IT를 접목한 푸드테크, 바로 이게 방금 전에 얘기한 삼성, 이 LG전자가 이 치킨 로봇 서비스 이 사업을 우리는 뭐라 한다? 푸드테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모든 식당에 요리를 만드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 서비스하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다 로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성장성이 있겠죠. 그게 얼마나 있는데 푸드 로봇, 바로 푸드테크 산업은 반도체 산업보다 50배 이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그 정도로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도 이 푸드테크 안에 들어가는 산업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보다도 더 50배가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삼성도 로봇의 진심이지만 LG전자도 로봇의 진심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 다 로봇의 진심인 만큼이나 우리가 한 종목씩은 알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전에 공개했던 삼성 로봇 관련주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올려놨었죠. 여기 삼성 로봇 올려놨습니다. 이 종목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종목이 아닌 새로운 종목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하나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LG전자 로봇 먼저 공개를 하고요.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이 로보스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경영권까지도 LG전자가 이미 들고 있는 상태고요. LG전자 차세대 물류 로봇 신장 본격 진출에 수혜를 입었던 기업입니다. LG전자가 물류 로봇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LG 클로이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로보스타가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이미 로보스타의 대주주로 지분 및 경영권이 확보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 로봇 산업 확장에 따라 동시 수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로봇스타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익 THK입니다. 이건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잼스 힙 출시에 따라 과거 로봇 공동 개발 기대감이 부각이 됐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익 THK는 글로벌 협동 로봇 제조사 MIR과 협력해 개발한 AMR을 공개를 했고요.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과거 삼성전자의 로봇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 OEM 업체로 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협력사 품질혁신 우수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삼성전자와 좀 연이 깊은 기업 중 하나고요. 로봇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아까 전에 외국인이 좀 산다고 하지 않았나 물어보는데 수급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수급을 좀 보시면은 삼익 THK입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이 좀 열심히 쓸어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두 자릿대 이상 또는 연속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근데 최근 들어 외국인이 좀 연속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로보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순매수가 좀 많이 없었죠. 샀다 팔았다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늘고 있네. 확실히 외국인이 몰래 몰래 사고 있는 종목이 맞구나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삼익 THK입니다. 최근에 주가 저점을 올려가면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매물대에서 계속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대주주 공시가 나는 1월 20일을 기준으로 주가 상승이라든가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삼익 THK입니다. 그리고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박스권 상단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반등이나 상승까지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구간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익 THK 로보스타 두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사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LG랑 로보, 이 삼성전자 모두 지금 로봇의 진심이다 확인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난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아니 어플 다운로드 받으면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번호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무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어플 누르시면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어플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할 필요가 전혀 필요가 없다. 전혀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무료로 어플 설치 꼭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플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로봇이나 UAM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 공개에 올려놨습니다. 6만 명 감사합니다 누르시면은 저희 실전 매매 기법이랑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100% 무료로 꼭꼭꼭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일, 11일, 10일, 9일, 6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주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당일 있었던 해외 증시 그리고 국내 이슈 관련주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이 있었던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UAE 경제사절단 관련주가 오늘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그래서 급비 자료는 당일 이슈,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이슈를 정리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는 평생 100% 무료 운영되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